아프세요? 네. 예, 소개받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명혜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오시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보태고 아이디어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좀 쓸만한 조금 더 좋은 사업계획으로 다듬어 보는 거를 1시간 반 동안 하려고 했어요. 무슨 걸로 해갖고. 그래서 막 전지 있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해오신 분. 예, 해오신 분이 계세요. 다른 분은 숙제 안 해오셨죠? 네. 그러면 모두가 다 해갖고 왔을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러지 못하면 해오신 분이 있으면 해오신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별로 전지 작업하고 하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꼭 전지 포스트잇 작업 많이 안 하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마을 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지금 사업 계획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다음에 갖고 오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하면서 다듬는 작업까지 해볼게요. 모두가 다 발표하고 이렇게 어렵게 안 할게요. 자, 오늘은 보시는 대로 사업계획서 핵심 짚어보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숙제 왔으면 그걸 할 거였어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순서는 모둠을 정하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생각이 달라요.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근데 또 한 동네 살다 보면 비슷비슷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오신 분들을 묻고 또는 환경이나 마을 환경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별로 좀 또 묶어보면서 이렇게 모둠을 정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제를 뽑으려고 그랬어요. 이 중에 그래도 모든 사업 계획서를 다 할 수는 없으니 그 모둠에서 하나만 좀 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거를 모둠에 모인 분들이 같이 의견을 덧대는 겁니다. 아, 사업명 너무 고루하지 않아? 이거 우리 사업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이 제목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부터 쫙 다듬어서 그걸 발표하고 우리 모두가 더 아이디어를 보태주고 저는 사업계획서로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부분들을 지적질도 좀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어디 내놓아도 쓸만한 계획서를 좀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게 오늘의 강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걸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고요. 네. 자, 지금 또 오신 분이 있어요. 혹시 사업계획서 써오셨나요? 사업계획서. 네.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갖고 온 목표가 있죠. 예. 지역 활동가 학교예요. 이제 워크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워크샵은 안 하고 제가 그동안 앞에 모두를 짚어드릴 수는 없고 지난 시간에 어쨌든 마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짚어드리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아마 지난 시간에 마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하셨어요. 뭐 의제 찾기도 좀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그럼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걸 좀 중심으로 하고 작성해 오신 거를 한번 같이 검토해보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예요. 이거 복습차는 준비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지역의 활동가시죠? 맞나요? 네. 나는 활동가다. 또는 나는 그래도 이제 좀 마을에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교육도 좀 들어와서 강의도 좀 듣고 한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네. 예. 이미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시나 또는 공동체 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활동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활동가야. 이제 씨앗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을 계획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마을 계획이란 어떻게 배우셨냐면 기억나실까요? 다수의 마을 주민이 참여해 주민의 손으로 우리 마을의 10년 계획을 세우자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자, 마을 계획이라는 게 그냥 내년에 뭐 할래? 올해 뭐 좀 뭐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좀 예를 들면 그동안 특히 위원회에서 1년 사업들을 쭉 많이 하셔요. 그게 다년차 사업으로 가죠. 복지 쪽 사업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 이제 마을 환경 개선 이런 활동들 많이 하세요. 그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하기도 하고 쭉 해오십니다. 근데 그게 해마다 하는 연례 사업이지 이것이 10년짜리 다년차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누가 세우느냐? 주민. 그 마을에 사는 주민. 자, 주민자치회죠, 지금은.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동에 있어요, 행정동에. 그러면 행정동에 있는 주민. 여기 지금 어느 동, 마두일동 계시고, 또, 동 얘기를 좀 할게요. 마두일동,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백석? 일동.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원신동. 그 다음. 원신동. 주교동에서 성서동으로 가셨군요. 그 다음 오셨어요. 주교동. 자, 선생님은 어디시죠? 마두일동. 고양동. 그 다음 우리 백석. 이동.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동들이 행정동이죠. 행정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동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라는 행위를 해요.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밟죠. 뭐 그 중에 뭐 자치계획이라는 이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자치계획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보다 마을계획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중장기적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년이래잖아요. 10년. 자, 그럼 10년 계획을 세우려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도 마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무슨 리 또는 그 자연불학 이름도 있죠. 저는 간촌마을에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 생긴 마을이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말은 샘말이라고 했어요. 샘말. 샘말, 바늘아지, 뭐 온말, 뭐 여기에 뭐 한 30여 가구 이렇게 사는 마을도 있었죠. 그냥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하나의 마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동단위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계획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10년 뒤, 20년 뒤 그때 우리 마을이 어땠으면 좋은지, 또는 그때까지 갈 때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로 변화 또는 성장했으면 좋은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세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년 뒤에는 뭐 하고, 그럼 거꾸로 9년 뒤에 저는 뭐 하고 또는 당장 올해는 뭐라고, 내년엔 뭐 하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꼭 딱 끝나지 않잖아요. 올해 요만큼 하고 내년에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차분차분 단연 여러 해 동안 만들어가는 이런 중장기적 계획까지 다 포함한 말이 마을 계획입니다. 그냥 우리 보니까 이웃 간에 좀 소통도 잘 안 돼. 그러면 마을 주민들끼리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하나 할까? 사업 계획 한번 할까요? 그거 그냥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업이자 하나의 이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모두어져서 10년 뒤에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는 거, 마을 계획입니다. 그러니 마을 계획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저런 사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단 그냥 이 사업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 안에 누구누구와 함께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흔히 기대 효과라는 표현을 쓰죠. 이걸 했을 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마을로 얘기하면 이걸 했을 때 우리 마을이 어떻게 좋아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계획을 작은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길게, 그리고 늘 중요한 건 마을 주민이에요. 그냥 누구 하나 저같이
아주 그냥 기획서 잘 쓰는, 뭔가 많은 걸 해봤던 어떤 사람이 사업계획서도 너무 멋들어지게 잘 써요. 보기 그럴듯하게. 그런 사람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이 아니라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의 현황, 자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한다 그랬어요. 행정이 하지 않고 주민이 주도해서 수립하는 마을 종합 발전 계획이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어느 사업 하나 뚝딱이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본, 마을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세우는 계획들, 종합적인. 그 안에 복지 쪽 계획, 마을 환경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진단, 계획, 개선해가는 과정. 여기에 아마 기억나셨을 거예요. 이 톱니바퀴가 막 물려있는 아마 슬라이드 보셨을 텐데 거기에 뭐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안에 주민이 주도하는 협력의 과정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톱니바퀴에 주민이 있어요. 당연히 주도하는 게 주민이니까 그 옆에 행정도 있고 저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도 있고 또는 복지관 같은 기관도 있고 뭐 새마을회나 또는 어떤 그런 그 단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단체 또는 시민단체 여러 가지의 기관과 주민과 행정과 단체들이 함께 톱니바퀴로 얽혀서 맞추어서 함께 마을을 협치라는 이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협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틀어 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스탑된 또는 어떤 시기에 그냥 누구누구가 모여서 짜잔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걸 만들어가는 과정도 아마 지난하게 있는데 그랬을 때 마을 계획에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마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을 의제 발굴 1번, 3번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다시 짚어드리는 거예요. 앞서 강사님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다루느라고 아마 어떻게 세세하게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핵심은 계획이라고 한 거, 사업 계획을 쓴다는 거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찝습니다. 마을 계획 수립의 첫 번째는 마을 의제 발굴입니다. 의제라는 표현이 좀 어렵죠. 뭐 숙제, 문제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의제 안에 문제도 있고 어떤 그 필요한,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면 문제점이잖아요. 불편한 거 이런 것도 있고 어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의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거나 먼저 해야 되는 게 마을을 들여다 봐야 돼요. 내가 거기 한 10년 살았어. 아, 나 이거 토박이야. 근데 나는 토박이로 살면서 토박이 시각으로 마을을 끊임없이 봤고요. 내가 아무리 마을을 100바퀴, 10바퀴를 돌았어도 늘 내가 가는 동선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을 살았는데 출퇴근만 했어요. 그럼 그분이 마을을 제대로 봤을까요? 그렇게만 본 거예요. 내가 걸어가서 정류장 가서 버스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가 어두운 밤에 다시 걸어서 뭐 집에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 지나서 또는 주말에 약수터를 가든 어떤 운동 뭐 가든 둘레길을 가든 그런 시각에 그 시각에서만 본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이 모여지면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그 마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현황이라고 하는 거, 마을의 상태, 마을의 모습, 상태, 마을의 그런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사람이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동네 그 지난번에 이제 주민자치 해방일치 교육을 센터에서 할 때 동네 100바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동네 한 바퀴 돌아서 모른다. 아이의 시각에서도 돌아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노인의 시각에서도
돌아보고, 직장인의 시각, 여성의 시각,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의 시각에서도 마을을 들여다보고 돌아본다라는 의미의 백과비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현황을 실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 자원에 대한 파악을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보는 마을의 자원과 노인들이 보는 마을의 자원과 아이들이 보는 거, 여성이 보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두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뭐 문헌조서 같은 거 해요. 뭐 고향 시지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동네 이름 옛날 지명 이런 거 하잖아요. 백석, 뭐 흰돌마을 이런 식으로 지명 유래 이런 것도 보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과 문헌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어떤 우리 마을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실제 통계도 많이 나오죠. 인구 통계는 거의 뭐 달달이 나와요. 뭐 무슨 동의 인구가 몇 명, 여성이 몇 명, 세대수가 몇. 그걸 보면 전달하고 보면 인구가 줄었네, 늘었네, 뭐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예를 들면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3만, 보통 우리가 한 2만 8천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그런데 세대수가 엄청 많아요. 인구에서 보통 세대수 딱 보면 그거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인 가구, 평균 4인 가구, 3인 가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대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 네, 이제 대한민국 뭐 평균 이제 2인 가구 수준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동네는 평균 인구가 2인 가구가 많구나. 또는 그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행정 쪽에 가면 자료가 있죠. 예, 1인 가구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문헌이나 자료, 그래서 통계 자료를 소홀하게 다루시지 마십시오. 예, 통계연보라고 해서 이제 또 쭉 막 아주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 우리 동네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자료고요. 주민 만나기나 주민 설문조사는 뭐 설문조사는 아시다시피 설문지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근데 이 설문지도 중요한 게 무엇을 묻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물어볼 거야 하면 문항이 몇십 문항이 되면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문항이 적정한 개수에 핵심적인 거, 궁금한 거 중심으로 물어봐야죠. 그리고 설문지 뭐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낼 건 아니에요. 만약에 묻고 싶은 게 많을 때 나누어서 카테고리를 잘 정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묻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설문지를 띄커니 뭐 요즘 구글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빼내는 방식도 물론 활용하시면 돼요. 아주 유용하게. 근데 어떤 경우는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의견을, 설문지를 받는 방식도 사용하셔야 되고, 주민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내 생각은 이런데 주민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많은 이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구성원에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의제를 발굴하기 전에 다시 이제 주민자치회 얘기를 좀 할게요. 어차피 여기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미 주민자치회 위원인 분들이 좀 있어서 마을계획 얘기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해마다 아시다시피 자치계획이라는 것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치계획이 많이 이상해져 있다, 왜곡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의 상관관계에서 주민총회나 주민들이 와갖고 그냥 주민자치회 분과에서 할 만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 상황인데, 그래서 자치계획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사업 실행 주체가 주민자치회일 수는 있으나 그 사업 자체는 마을의 발전 계획이든 마을 계획의 한 축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분과가 실행할 수 있어요. 당연히 누군가는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꼭 안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한다면 그게 누구가 되겠나? 그럼 주민자치회 분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분과의 사업이 그냥 단순한 분과 수준의 분과 사업 수준이 아니라 주민 총회를 거친 의제로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사업이 되게끔 사업이 내용과 모양새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1번 의제 발굴이 결국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를 연동되는 주민자치회 행위의 기능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아내고 끌어내는 것. 그 작업들이 기반이 돼야 자치계획 수립의 마을 의제 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총회로 올라가죠. 그래서 뭐 실제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계획, 자치계획으로 통칭되는 의제 발굴 사업에 있어서, 의제 발굴에 있어서 대부분 많이 좁혀놔요. 근데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분과에서 뭐 꽃가꾸기를 하고 싶고 이거 관심 없거든요. 도대체 우리 마을에 지금 당장 마을버스가 적어갖고 너무 불편해. 그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렵죠.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치기구니까 주민의 목소리예요. 그걸 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잘 써가지고 어떤 예산을 받아서 또는 예산을 만들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마을의 변화, 개선 이것에 필요로 하는 의견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주민자치회가 잘 수렴하고 그 어떤 개선 요구가 우리 주민들 모두의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찾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고 당연히 거두어 모아야 된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불편하고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토론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모아내는 거, 그리고 문헌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고, 또 하나 동네 한 바퀴, 그냥 동네 한 바퀴 아니라 100바퀴 입장에 따라서 동네가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을 의제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예요. 자, 오셨으면 이쪽으로 같이 앉아 주시죠. 다른 위원님 오시면 같이 오세요. 아, 네네네. 두 번째가 마을 의제를 구체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딱 밑줄 쫙 해놨죠. 오늘 그 과정 중에 요거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요 의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걸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문헌조사도 하고 했으니까 계획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미팅하고 토론하고 간담회하는 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갖고 있어갖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보가 없으면 그냥 그걸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건 안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만약의 경우에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될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서로가 이게 안 맞는데 그걸 꼭 굳이 해갖고 동네 안에 갈등을 막 키우고, 전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들을 잘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사업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내 땅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도로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나 회가 하시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동네 진짜 절실한 과제인데 교통 문제가. 근데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거나 막 이런 거에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다수의 주민이 네가 희생해. 우리 도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 또는 그분의 어떤 어려움을 다른 주민들이 알아주고 이해하는 과정이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다. 단 그런 과정들에 다양하게 만들어서 실제 서로 마을 주민들이 이해해가는 과정 그냥 꼭 밟아야 되고요. 맨 밑에는 정책 공유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자꾸 중심에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실로 닥쳐있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걸 하고 싶어, 이 사업을. 그런데 지난번에 고양동의 사례인데요. 우리 고양동, 작년에 고양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한 4개 정도를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업 자치계획을. 그런데 나중에 행정에서 검토하더니 이거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꼭 고양동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들이 총회에서 결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 이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거죠. 한 3가지 정도 사업은.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면 주민총회에 의제로 올리기 전에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정책 공유를. 이거를 주민자치회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가능한지 또는 내년 당장에 어려우면 언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행정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총회에 올렸을 때 총회에 의결된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 실제 사업화되고 집행될 수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상적인 얘기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이게 이상과 현실의 지금 차이로 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하려면 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실제 주민자치회 또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의제로 다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책 공유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정하고 같이 검토해보는 거 꼭 절차를 밟아주시면 향후에 그런 주민들이 기껏 열심히 토론하고 해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사업화돼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런 결정된 내용이 사업계획화된 내용이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큰 장이 이제 주민총회가 되겠죠. 그런 장에서 토론되고 의결해서 사업화돼서 이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마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한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좀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짚어드렸습니다. 작은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한 계획보다 종합발전, 마을의 종합발전 계획인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년도 1년차 사업, 내년부터 쭉 몇 년 동안 할 다년차 사업, 후년에 할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얼개를 갖고 가는 종합발전 계획으로 마을계획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하려고 했던 게 작은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쓰는 법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오셨으면 그게 원활했을 건데 혹시 지금 오신 분 중에 지난 시간에 사업계획 작성을 좀 해와 주세요 했는데 갖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지금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더 좋을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냥 강의식이 될 건데요. 요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계획을 막 비전도 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보니까 아까 이제 막 자원도 조사하고 막 보니까 어르신 인구가 그거는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모든 이제 마을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 인구가 참 많은 편이야. 근데 우리 마을이 어른들이 살기에는 좀 불편한 게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떤 턱들이 높고 도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동하는데 불편한 도로들이 많고 인도나 그런 것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기에 좀 더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노령 인구를 겨냥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 이동권, 그러니까 이동의 약자들이 있잖아요. 교통이나 이동에 아이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한 마을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어떤 토론이나 이런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그게 하나의 우리 마을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 비전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황이 이러하니 뭘 개선하고 불편하니까 어떤 걸 개선하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과제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하나의 의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년 계획이니까 한 10년 뒤에 그런 모습이라면 1년 차에 무엇을 이렇게 이제 아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당장 내년에 한 가지라도 좀 개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를 하고자 사업 계획을 쓰겠어.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냥 사업 계획서를 쓰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는 그런 사전 조사, 사전에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하고 같이 좀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계획서로 담는 거예요. 계획서를 쓰는 양식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모 사업에 넣을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시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자치회는 사업비를 이제 조달하죠. 그럼 그걸로 할 거야. 아니면 모 기업에서 몇 억짜리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기업들이 이게 사례하는 사업 이런 게 그런 걸로 할 거야.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계획 양식은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좀 내려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이죠. 아까는 이제 질문 형식으로 넣은 건데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모임 이름, 그러니까 모임 이름이 됐든 단체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 땡땡동 주민자치회 또는 땡땡땡땡땡땡 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뭐 이런 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사단법인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이 들어가죠. 사업명은 진짜 사업명 잘 쓰셔야 돼요. 잘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그 누구에게는 사업명 하나 가지고 이름 보면 알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구구절절 길게 쓰시면 재미없고 짧고 굵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야 라는 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을 잘 장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 이름 따라간다 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사업명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할 때 사업명도 잘 지으셔야 돼요. 뭐 우리마을 아름다운 우리마을 만들기 뭐 이런 이름들이 식상한 것 같긴 하지만 많이들 쓰죠. 예를 들어서 근데 또 그 아름답다는 게 뭔데? 차라리 꽃길 가꾸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업명 안에 하고자 하는 행위를 주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멋들어지게 져서 심사를 받고 막 이러는 데가 있어요. 네, 가서 막 PPT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럴 때 사업명 자체가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더 멋들어야 되는 공모 사업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 이거를 계획서 쓸 때 어디에서 돈을 예산을 받아서 할 거냐, 우리가 모아서 할 거냐, 어디 공모할 거냐, 그 공모 하는데 과업지시라고 하죠. 뭐 내용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업명 잘 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할 건지, 사업기간 1년 안에 끝낼 건지 단연차로 갈 건지 그거에 따라 다 다른데, 사업기간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요. 2022년 3월부터 10월 보통 이렇게 뭐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왜 하는지. 사업 목적은 기대효과하고 맞물려져요. 이걸 왜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이걸 했더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내 기대하고 있어. 그 다음에 사업 지역, 어디서 할 건지, 사업 대상 지역. 그래서 보통 사업계획서가 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딱딱딱딱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기술할 시도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소개를 짠하게 쓰셔야 돼요. 이 사업에 우리는 정말 예를 들면 꽃마을 만들기다라고 했을 때 왜 꽃마을을 하는지, 우리 마을은 정말로 회색벽으로 다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이 마을이 좀 꽃으로 좀 더 좀 부드럽고 사람들이 꽃을 보면 웃고 뭐 이런 의도다라고 했을 때, 마을이 어떠하니까 꽃을 심겠다, 마을이 어떠하니까 뭘 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제한 배경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목적하고 안 돼. 목적을 풀어놓는 거죠. 왜? 이걸 왜 하고 싶은데, 목적이 이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있고 이래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소통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쓰라고 합니다. 추진 주체 공감대 형성 과정.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토론도 해봤고 이런 조사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와서 우리들이 이런 걸 하기로 했어. 회의를 몇 번 했고 토론장도 열어봤고 설문조사도 했고 이런 내용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체들이 무슨 노력을 했고 이 주체 외에 이해 당사자나 이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했는지들을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사업 계획이나 그 사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원 협력, 아까 뭐 그런 얘기했죠. 협치, 협력. 그래서 어떤 기관과 어떤 단체와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일정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 다음에 사업 예산.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표로 작성을 하든 압축을 하든 이걸 더 넣든 더 빼든이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막 어려운 말도 해요. 뭐 추진 전략. 막 말이 어려운 게 막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에 어디에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을 조달할 거냐, 방안을 만들 거냐, 예산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쪽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되게 어려운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압축하거나 좀 더 풀어놓거나. 이걸 보여드리면서 다시 이제 조금 앞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해? 이게 사업 목적이잖아요. 왜 하려고 해? 도대체.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바뀌어? 무슨 효과가 있지? 자꾸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계획서 쓰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주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분이 짠하게 써왔어요. 써왔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꾸 사업계획서를 다듬어 가는 거죠. 나 혼자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마을 계획이고 우리가 함께 마을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할 건데, 꽃길을 만들 건지 꽃을 심을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할 건지,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어서 뭐 할 것이 없어서 노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볼 건지 아니면 노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의 아이템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까 말한 시기와 장소와 대상과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이거 한 다음에 끝인가? 그 다음에 뭘 하지? 내년도에는 이것을 이어서 단연차로 뭘 할 거야? 그랬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자원은 뭐가 필요하지? 이런 내용들. 사업을 할 때 누구랑 하지? 협력기관이나 단체는 어디가 있지?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하고자 하는데 뭔가 좀 하다가 조금 소음이 나는 거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그 주변 분들이 민원을 낼지도 몰라.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마을 축제도 그렇고 어떤 공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주민들 같이 힐링하고 놀자 재밌게 그랬는데 동네에서 민원 들어가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참어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미리 홍보를 더 많이 하고 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할 건지.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의 참여의 문제, 이해의 문제 여러 가지는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 해결 방안도 미리 사업계획서에 넣어두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까? 예산 안 들이고 사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자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을 때 모둠에서 모든 사업을 다 사업계획화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죠?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려고 했던 텐데요. 사실 이거는 꼭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직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활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든 사업을 다 하자고 해요. 내가 주장하는 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근데 그것을 평가한다라고 할 때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십시오. 사업성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자, 왼쪽 벽에 화살표가 쭉 올라가는 성과가 있고요. 오른쪽에 밑에 보면 실현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이 표가 있는데 퍼실리테이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과가 됐든 결과가 됐든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 성과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포인터가 없어서 자 여기가 4칸이 있는데 맨 아래 맨 왼쪽 칸을 보면 넘어가지 않았어. 다시 왔나요? 예. 포인트 없을까요? 포인트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맨 왼쪽 맨 아래 칸은 성과도 낮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사업을 이 네모칸한테 표시하면 돼요. 자, A라는 사업이 있는데 같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예를 들면 예산도 좀 많이 들어. 그리고 우리 조직이나 우리 모임에서 이걸 하기에는 좀 너무 버겁고 너무 많은 단체나 기관이나 심지어 행정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그런 거는 실현 가능성도 낮고 사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과도 낮아. 그러면 이 왼쪽 맨 아래에 있는 표 칸 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높아. 할 수 있겠어요. 잘. 근데 이걸 했는데 다른 사업이나 또는 딱 봤을 때 어떤 결과나 성과들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 밑에 칸에 자리를 차지하겠죠. 자, 어떤 사업은 실현 가능성은 낮은데 그걸 하고 나면 성과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왼쪽 상단에 표에 들어갑니다. 가장 아주 최적의 것은 실현 가능성도 높고 성과도 아주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오른편 상단에 저 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라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사업성 평가를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뭔가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사업은 왼쪽 하단에, B 사업은 뭐 오른쪽 상단에, C 사업을 보니까 오른쪽 상단에 갈 것 같아. 그러면 실현 가능성도 있고 성과도 잘 나오는 사업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냥 모든 별로 예를 들어서 앉았을 때 각자 준비해 오신 거를 브리핑을 하겠죠. 나는 내가 생각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 이렇게 계획해서 썼다. 그랬는데 모든 원들이 그래서 그럼 우리 이 중에 하나만 좀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할 때 같이 토론하면서 A 사업, 당신이 준비한 사업은 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있는데 성과는 좀 낮아. 어떤 분이 준비한 거는 실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성과도 좀 빡세게 잘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컨택을 하죠. 선택을.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컨택을 해서 이제 구체화해 보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우선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정말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주민자치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또는 모둠이든 첫 번째 자꾸 묻습니다. 왜 하려고 해? 뭐 때문에 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제가 오늘 아까부터 계속 묻거든요. 그냥 나 혼자 우리 동아리가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할 거면 이런 질문은 그냥 우리끼리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재밌게 놀 거니까 재밌게 할 거니까 그냥 재밌게 하면 돼요. 잘. 그렇지만 우리는 마을계획이라는 그 고민을 먼저 시작을 했죠. 이 지역의 활동가로서 활동가 역할로 그 다음에 마을을 변화하거나 마을의 어떤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왜 하려고 해? 이거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못 찾는 사업을 굳이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고요. 최우선으로 고려할 겁니다. 왜 하려고 하지? 우리가 이걸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뭐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사업계획보다는 어떤 제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왜 필요한지, 주민들이 원한다, 또는 상황이 이렇고 우리 마을 현황은 이래.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왜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는 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 안 따질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중요해요. 이거 없이 사업계획서 없습니다. 어떤 사업은 한 500, 300, 또는 거의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우리들이 알아서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근데 어떤 사업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도 있거든요. 설령 우리가 하는 사업, 할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죠. 해보셨잖아요, 축제. 물론 축제도 작은 예산을 할 수도 있고, 몇 억짜리 축제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실제 마을의 어떤 공유 공간이나 이런 것들 만들려면 공간부터 만들어야 되고, 또는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는 누군가가 빌려줄 때 그것을 대여하기도 하고, 대관 또는 대여, 임대, 예. 아니면 실제 공간을 매입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얼마만큼 쓸 건지, 마을에 아까 얘기한 조금 아름다운 마을을 좀 하고 싶어서 꽃길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안 할 수도 있죠. 꽃길을 만들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고 이웃끼리 안면 틀고 내통 만들어서 그 다음을 도모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도로나 아까 말한 공유거나 이런 공간이나 이런 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를 당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도 디테일하게는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못 쓰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예산의 규모, 그다음에 예산 마련 방안. 자, 보조금 사업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 네, 밥도 같이 먹기에 그것조차도 못 쓰는 데도 있고 그것도 요만큼밖에 못 쓰고 뭐 자산 취득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거 못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예산을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 계획이 달라지는 거죠.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지원하는 예산들 중에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라면 좀 수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민자치회다. 근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에 보조금을 받거든요. 3천? 네. 3천만 원에 총회 비용 빼고 한 뭐 2천 한 200, 300 또는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분과별 사업 한 4개 정도, 500만 원짜리 한 4개 정도 이렇게 보통 총회 의결해서 하시잖아요. 그럼 한 500 정도 규모의 사업인 거예요. 예산 조달은 예산 마련하는 것, 시 보조금. 그럼 보조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예산 계획을 짜죠. 쓸 수 있는 예산, 못 쓰는 예산, 항목 이런 것들. 그래서 고려하셔야 할 것 중에 예산 규모, 예산 마련 방안입니다. 우리 뭐 주민들이 17번 모아서 할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예산을 쓰진 않죠.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사용한 건 나중에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유롭죠. 한편 우리가 모아서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 예산의 그 규모가 500인지 1000인지 억인지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서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온 것도 이런 것들에 준해서 수정 보완하고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학습하실 때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이런 걸 받으셨죠. 예, 여기에 이제 딱 채워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계획서, 단체명,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되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 기대효과, 그 다음 각각의 요약된 내용에 따른 세부 사업과 추진 계획을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제가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쉬셔야 될지. 예,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계획서를 양식에 쓰거나 아까 서술형으로 쭉 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온 걸 발표하는 시간으로 계획이었지만 그걸 못함으로 네, 그거를 한번 괜찮으실까요? 모두 앞에서 사업 계획을 좀 발표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는 게 어떨지. 그리고 지금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네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청의 사업을. 네. 처음에 정말 의견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 마이크 좀. 만들었는데 이건 주민들이 올까봐 걱정인 거예요. 이거 플랜카드를 왜 만들어요? 배너를 왜 만들고? 이건 돈을 쓸 수가 없는데 저는 보조금이라서 절대 안 할 거예요, 사업. 저는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지금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까 뭐 어디에 치라고 그랬죠? 마도 일동이. 마족일동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분과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저희 마을에 노인 인구가 많고 자녀들은 적지만 그래도 있는 자녀들을 더 이제 케어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 얘기가 길어져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스탑하시고 지금 이제 사업 얘기해야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오늘 강의에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오늘 해오십시오 했더니 그래도 해오신 분이 계셔서 저는 이분이 정성이잖아요. 저는 이분이
계획서 갖고 온 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들어보고 서로 의견을 좀 보태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두 분이시네요. 그러면 두 분 거를 조금씩 듣죠. 근데 이분이 지금 마을동에서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서 먼저 한번 찍고 발표를 짧게 하면서 하고 남은 시간에 그런 좀 제가 그래도 짧은 시간 말씀드린 것에 대한 질문 또는 이 사업계획서가 실제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 이런 얘기를 짧게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선생님이 안 쉬어요. 예, 30분만 할 거기 때문에 30분까지밖에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한번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서를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조금 덧대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낸 의제로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맙기도 했고요. 제가 낸 의제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썼는데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저는 이거를 단발성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단연사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쓴 걸 말씀드리면 일단 모임명은 마두일동 자연사랑 환경지킴이라고 일단 지었고요. 사업명은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정발성 공원뿐만 아니라 뭐 산책나라도 하고 싶었지만 일단 작게 시작하자. 이제 우리 마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명은 정발성 공원 생태지도 만들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목적은 공원의 곤충을 포함한 동식물 분포도를 작성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걸로 이제 사업 목표를 잡았고 사업 대상은 학생과 부모 및 자연에 관심 있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삼았고 사업 장소는 정발성 공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예상 문제점 및 극복 방안에서는 예상 문제점은 풀, 꽃, 나무, 곤충, 조류, 포유류 등의 이름 및 생태 주기, 국적, 분포 정도와 같은 정확 상세한 자연 생태와 명칭을 저희가 동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걸 이제 문제점으로 잡았어요. 그럼 극복 방안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발사를 포함한 고양시의 생태 및 문헌 자료 및 논문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문의하고 전문가와 생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현장 강연식 진행으로 주민들에게 이제 관심을 유도하고 또 네 번째로는 평생 사업이나 진학, 취직 등으로 이제 조사하고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결혼이 생기면은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또 후임자를 지정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끊이지 않게 이제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원관리과와 협력해가지고 장갑이나 청소연구 이제 환경보존도 들어가 있으니까 청소연구를 비롯한 관리용품을 공유하거나 대여하고 또 책상과 컴퓨터 같은 그 공간을 거기 이제 공원관리과의 한 부분을 뭐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거나 또 관리한 자료를 그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걸 이제 극복 방안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정발성 공원 생태 조사를 통해서 생태 지도를 만들고 연락망을 조직하여 최소한 매주 관찰을 하며 변동 사항 및 청결 정도를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애향심, 책임감,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후세에도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어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이제 기대 효과를 썼고요. 두 번째는 호수공원 및 근린 산책로 등 고양시와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이런 걸 확산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사업기간을 안 적었고요.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은 가격은 따질 수 없지만 필요한 거로는 방연료, 자료조사 및 다가비, 그리고 명찰이나 그런 기록지 같은 거 작성하고 그러려면 관리 기술도 홍보 및 또 유밀 인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잠깐 네네. 할게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이 강의가 긴 시간 하면서 많이들 힘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너무 오늘 강의를 맡은 입장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발표 자체가 앞에 좀 이렇게 띄워져 있어야 여러분들도 의견을 덧댈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짧게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 사업계획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는 이 양식 안에 드린 양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걸 더 검토하지 않겠고 최우선 고려사항만 좀 같이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 그냥 들었지만 여기 계획서 안에 담겨 있나요?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사업 목적 자연보호하고 우리 마을을 알려줄 거. 예, 목적이 지금 정발산이라고 하는 공원의 생태와 자연을 잘 보존 관리하고 그걸 네,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후대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물려주고 이게 목적이에요. 자, 왜 하려고 하는지는 주민으로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동네 살지만 정발산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 일산 동구청 뒤에 있는 산인데요. 정발산이라고 하는 일산의 유일한 산, 우리 또 신도시의 유일한 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도 도시 숲이죠. 그거를 주민들이 하여튼 잘 관리 보존하겠다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답을 하실 때는 큰 소리를 해주세요. 예, 가능한 일입니다. 뭐 행정이 갖고 있는 뭐 공원관리과 뭐 이런 시스템도 있지만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럼 왜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디테일하게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산 방안 마련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중요하지만 여기에 많이 고려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예산이 뭐일 거다. 그리고 이거는 1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길게 쭉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고려할 것들은 잘 고려하셨고요. 예산의 규모나 예산 방안 마련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에서 이제 요것이 이제 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마두일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이시기도 하잖아요. 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조금 짚어볼게요. 우리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앞에 제가 마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이제 요 연장선상에서 이 계획을 좀 배치를 좀 할게요. 우리 또 주민자치회 위원님이시기도 하니까 자 이제 마을 의제를 여러 가지로 방안으로 찾아낼 거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도 주민자치회 총회, 이제 주민총회가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을 지금 결정된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못하는 게 많아요. 답답해 죽겠는 상황이시죠. 자, 이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이 사업을 좀 배치를 시킬게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 전체가 됐든 우리 위원님이 됐든 이 의제를 갖고 계신데 이것을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회 위원 몇 분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정발산이 잘 숲으로, 도심 숲으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조사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나의 조사를 넘어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좀 더 조사할 것들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미팅이나 두 번째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원관리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협의하거나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잘 밟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은 초안이니까 이 초안이 좀 더 이제 중장기 계획까지 가기 위해서 더 다듬어지는 과정에 이 절차나 과정들을 잘 밟아라. 그리고 정발산은 사실 마두일동과 정발산동이 정발산을 가지고
약간의 있으세요, 그죠? 현상이거든요, 현재. 정발산은 행정구역상 마두 1동이에요. 그런데 정발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발산동 거 같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정발산동이 그 연초에 뭐 해맞이 하잖아요. 정발산에서 떡국 끓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발산을 정발산동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발산 역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름과 행정구역이 정발산역은 거기도 마두 1동인가 그럴 거예요. 마두도. 왜냐면 일산 동구청이 마두동이거든요. 마두역이 있고 정발산역이 있고. 마두역은 마두 2동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정발산역은 마두 1동 맞죠? 아마 마두 그러니까 네, 동구청 앞이라. 마두 1동하고 장항 1동 사이. 네, 장항 1동. 아무튼 근데 그동안 정발산동을 활용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정발산동이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행정구역상 마두 1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발산동과 마두 1동이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마두 1동이 있기 때문에 마두 1동이 지금 더 신경 쓰고 하실 건 맞아요. 왜 우리 지역이니까. 하지만 정발산동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특정 동의 행정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일산 요 신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도시 산이거든요. 산.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계획을 잘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해 관계자라고 있는 게 저는 정발산동 주민자치회도 이해 관계자일 거다. 그러니까 협업할 수 있는 거리를 잘 찾으시면은 오히려 크게 시너지가 나오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잘 더 구체화하는 조금 더 연도, 그러니까 중장기적 계획까지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총회는 마들동이 이미 했고 정발산동 9월 3일 날 해요. 하지만 정발산은 어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론화 과정 또 한번 밟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진짜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구체화돼서 갈 때 아까 뭐 성과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후손에게 좋은 환경적으로 좋은 것들을 남겨주는 작업으로 아마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 계획서로 다듬어지는 과정은 조금 더 필요하고 그 과정의 가장 핵심인 건 주민들, 우리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좀 더 넓게 토론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밟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발산동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2년마다인가 3년마다 그런 것을 하는데 6개 마을에서 그걸 보존하는데 함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처음 시작을 같이 시작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작게 시작해서 넓혀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또 저희 자치회 내에서도 또 합의를 봐야 되고 아무튼 그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란 거잖아요. 정발산에 대한 어쨌든 생태적인 가치와 뭐 예를 들어 보전 또는 향후에 어쨌든 여러 프로그램들까지도 고민하면 그랬을 때 시간을 조금 더 투여해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준비하신 거. 그냥 옆으로 좀 하나씩 올려주세요. 아이고. 자료가 있으시네요. 저도 하나만 주시고.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네, 저는 발표. 네. 주교동 자치위원인데요. 저희는 지난 3월달에 총회를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기고 총회 준비를 했는데 한 달 반 동안 뭘 했겠어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했어요.
그냥 우리 주민 의원들은 머리에서 사업이 나왔죠. 탁상이 안 돼갖고 의원들은 머리를 쥐어짜갖고 이제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이제 10월 달에 또 두 번째 총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을 또 역시 별로 이렇게 수렴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지인들만 형식적으로 하고 또 사업을 또 위원들은 머리에서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부는 주민들을 소외시켰잖아요. 행정 머릿속에서 탁상 행정. 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에서도 부부간의 문제가 당신은 몰라 그러면서 아내를 소외시키거나 자녀를 소외시키거나 남편을 소외시키면 평화가 오지 않잖아요. 주민자치를 하라고 했는데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하신 데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심각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명은 주민에게 듣는다 내지 가려운데 내가 긁기 이 둘 중에 하나. 또 모임명은 주교동 풀뿌리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지역의 가려운 것을 주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가려운 것을 긁는다. 그래야 제대로 긁을 수 있다. 가려운 것을 주민에게 직접 듣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이게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 되어야지 주민참여가 높아지고 주민자치가 정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대상은 주교동 주민, 이고 사업 장소는 주교동 지역 전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업 장소에서 마을 자원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설문조사를 의견을 들으려면은 근데 마을 자원조사에서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몇 개 있고 도서관이 몇 개 있고 청소년 기관은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의견 수렴을 할 때는 그게 먼저 사업 장소에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상 문제점로는 처음에 3월 달에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 자체가 아직 위원들도 배워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주민 설문조사를 하러 나가면은 나는 싫어. 난 자신 없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여하러 하자는 위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상 문제점이. 이제 극복 방안으로는 워크숍을 해야 되고 전체 이용 교육이 필요하다. 기대 효과로는 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 주민이 없는 주민총회가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대 효과로는 주민이 있는 주민자치, 주민이 있는 주민총회 만들기. 근데 사업 기간은 내년 3월부터 6월 정도고, 사용 예산 얼마 정도는 비용은 책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볼펜도 직접 한 개씩 마련해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볼펜도 공용으로 쓰지 않고 하나씩 나눠주는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볼펜, 그다음에 설문용지 작성, 그다음에 설문용지 보관할 파일, 그다음에 설문을 활동하는 위원들의 점심값 정도는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 대상자들에게 초콜릿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지금 풀뿌리에서도 지난번에 초콜릿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착안을 해봤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현수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이거를 제가 체험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좀 나눠주신 설문지를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보고 저희도 만든 설문지를 보니까 굉장히 간략하긴 한데 주민들의 그 마음을 끌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문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마음을 끌어내보자. 그래서 지금 예시문항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있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시문항이 마을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다. 그리고 마을 버스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표지판이 없어서 여기 서 있으면 저쪽에서 마을버스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달려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 표지판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거를 예시문하고 써서 이제 설문지를 의견 수렴할 때 마을 주민한테 무조건 불편한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예시문항을 체크하면서 체크 문항을 하신 것을 가지고 아 그런 것이 불편하시죠. 마을버스 도착하는 거를 몰라서 불편하시죠. 표지판이 없어서 불편하시죠 하면 말문에 튀어서 맞다고 공감들이 형성하시면서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저희 지역에 마산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10명 정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줄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또 어르신들이 집에서 비 올 때는 집에서 안 계셔요. 그래서 마산공원에 나와 있는데 비를 막을 수 있는 천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자가 있는데 천막이 부족해서 좁은 데서 옹기종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늘 천막을 좀 더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어린이 어떤 학부모는 수영장 또 어떤 어린이는 놀이터에 정글짐이 필요하다. 근데 정글짐은 새로 만들면 위험하니까 그 밭기 같은 걸로 위험하지 않은 걸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물고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문을 만들어서 말문을 튀게 하면 충분히 설문조사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시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 의견을 반영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사소한 것들을 예시문으로 던져주면은 아주 희망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는데 이제 저희 정기회의에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임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길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자치공동체에서 의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 간사님이 아니 그분이.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마음을 바꿔서 제 설문지에 대해서도 호응이 좋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설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이 아니면 우리 안에서 사업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한번 만들어왔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문지까지 준비하시고 애쓰셨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설문지까지 딱 갖고 오셨네요. 다시 박수 부탁드릴게요. 애쓰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 당편까지 다 일일이는 어려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상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주민 자치위원들의 참여, 역량 이런 거 고민들이 있으신데 예, 그거는 어쨌든 센터 쪽에 연락하시고 아마 지금 컨설팅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설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설문지가 가질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시가 너무 자세하면 예시에 꽂혀버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문지를 이번에는 교통이나 이런 쪽만 할래. 그러면 이런 예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넓게 하시고자 할 때에는 카테고리식으로 가면 돼요. 예를 들면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한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시가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이 어때요? 마을버스 뭐가 어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거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주교동 살아봐서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가 꽂히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는 문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앉아서 주민들하고 설명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좀 받을 거야라고 할 때는 문항이 좀 여러 개가 돼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쪼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교통에 대해서 한 문항, 이런 마산공원 좋은 자산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 문항, 이렇게 차라리 문항을 여러 개를 갖고 가시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지금 1번 문항처럼 어떤 것이 불편하세요 했는데 다 마을버스 얘기, 대부분이. 물론 누리길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1번부터 한 15번까지 쭉 예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거의 1번부터 쭉 15번까지 다 체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답을 던져주고 있다 설문지에. 좋은 설문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설문지 문항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내 뒤로 막.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답이 없어. 그러면 혹시 정류장 표지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좀 약간 뭐지 던지는 거죠, 살짝. 그렇게 해서 끌어내는 방식. 물론 모두를 만나서 다 설문을 받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설문지만 툭 던질 때는 조금 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또 도움을 받으시고요.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발표하고 시간이 끝났고요. 오히려 이후 시간에 우리 마도일동 의원님 이후 시간에 그 함께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야기 좀 나누시고요. 답답하신 거 센터 컨설팅 받으셨잖아요. 이후에도 또 혹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좀 답답한 것 좀 이야기 또 나눌게요. 아무튼 다음 이제 이어지는 흥겨운 마당이 이어질 텐데 그 준비를 해야 돼서 저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모쪼록 긴 시간 내주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